영숙님하고 영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빨리 여기 영숙 씨는 영수랑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씨랑 잘 맞아. 그렇게 자신을 추앙해주는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광수는 상대에게 대화를 맞춰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 이 사람이 잘 아는지, 어떤 대화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어느 정도 간파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쨌건 광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 헛똑똑이 계열은 아니야. 그리고 뭐 부모님에게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건 광수는 회사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허허 하는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알고 보면 좀 무서운 구석이 있는. 네. 그래서 광수한테는 영숙 씨가 다 간파 당해버려. 그래서 영숙 씨가 영수랑 대화를 할 때도 이 단어를 몰랐다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맥락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영숙 씨가 굉장히 사회적 재능이 뛰어나요. 그리고 영수는 자기가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영숙 씨가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를 판단을 못해, 영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령이란 단어를 못 알아듣지는 않았는데, 난 못 알아듣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긴 해요. 그 단어를 지금 이 사람이 맥락을 놓쳤어. 표정 보면 알거든. 근데 물론 운전 중이긴 했지. 그래서 그거를 영숙 씨한테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단어도 저 단어 자체를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거를 순간 못 알아듣거든.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보여. 아, 영숙 씨가 순간순간 못 알아듣는구나. 어휘력이 뛰어나진 않구나. 근데 굉장히 스스로를 그러면 그동안 포장을 잘해왔구나. 어디서 들은 있어 보이는 말들을 계속해서 그런 거를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지적인 걸로 포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지적이지 않아도 되지 뭐. 말을 뭐 좀 재밌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부족함을 지적 허용으로 감추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어. 그러면 광수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처음에 영숙 씨가 자기소개에서 써왔을 때 이거 자기가 생각한 문장 아닌 것 같다고 내가 그 말을 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들을 모아놓은 것 같다고 했었단 말이지. 영숙 씨는 그러니까 되게 칭찬받고 똑똑한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 7살짜리 꼬마가 공룡 이름을 외워가지고 막 그 공룡 이름을 막 그럴듯하게 되는 거, 아니면 좀 어려운 단어 돼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야, 너 그런 단어도 알아? 아니면 뭐 인생은 뭐 노력하는 자만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살짜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 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니? 야, 대단하다. 약간 그 느낌이야. 근데 그런 게 영수 같은 사람한테는 먹히거든요. 영수는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간파하거나 이런 게 뛰어나진 않아.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상대의 생각이 이런 걸 읽어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영수랑 영숙이 그냥 잘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만약 만난다면. 물론 나가서 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좋겠지. 영수 씨가 또 커리어 우먼을 원하긴 했지. 근데 영숙 씨 정도의 노련함이면 영수의 그런 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를 추앙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지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를 추구하잖아요. 학창시절에 잘 나갔던 애들은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좀 더 원하죠, 나중에는. 왜냐면 자기가 가진 그런 결핍이 있거든. 여기서 이제 새 남자가 만났고, 그러면서 영수가 얘기합니다. 아까 숙소 갔었어. 영숙 씨 알고 있죠? 영숙에게 온 새 남자가 하나같이 다 엘리트야. 그러네요. 의사 둘의 그 공학 박사. 포스코 연구원. 근데 영숙 씨가 확실히 영수나 광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수는 아우 그래요, 대단하네 대단하네 이것만 해도 영수는 신나서 말해. 근데 광수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영수는 광수 앞에서 긴장하게 돼. 그래서 영숙 씨는 광수가 어렵지. 아무래도 이제 낯설은 사회와는 달라서 조건이나 이런 거를 덜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제 5박 6일을 같이 숙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조건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여러분들도 그냥 예를 들어서 결정사나 선을 봐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상대의 조건을 아무래도 좀 더 보지.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뭐 소꿉친구야, 아니면 뭐 대학교 때 같이 CC였어, 아니면 어디 동아리에서 만났어. 그러면 조건보다 이 사람의 다른 면을 조금 더 보게 되긴 하잖아요. 좀 그런 면은 있겠지. 그래서 영숙님은 근데 자기가 영수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카메라가 이렇게 다 잡고 있는데 왜 하나만 알고 이렇게 둘은 모를까? 그렇게 치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겠지. 내 선택에 책임지는. 그러니까 영수가 아니다 하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영수가 아니다 하기에는 영수가 스펙도 좋고 자기를 추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놓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그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영숙 씨가 어떤
그 지적 결핍이 있잖아요. 지적 결핍을 들키지 않고 추앙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금으로서는 영수야. 영수고. 그래서 지금 영숙은 영수만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어쨌건 영수는 상대가 누구여도 내가 추앙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나를 항상 안아줄 수 있는 대상, 이걸로 충분하거든요. 어쩌면 두 사람은 잘 만난 거야, 실은.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종교의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인데, 이게 처음에는, 종교 때문에 힘들겠는데? 둘이 힘들겠다 했는데, 서로가 원하는 어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항상 이번 기수는 종교가 문제지. 얘기를 들었대. 약간 비몽사몽 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라고. 여기서 이제 자막으로, 여러분, 영숙님 진실 아니에요? 연기 중이에요? 열심히 거짓된,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자막에서 확실히 알려주고 있죠. 불꽃. 영숙님은 비몽사몽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혼신의 연기, 불꽃 연기를 펼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불꽃을 붙여줘가지고 영숙 씨가 지금 얼마만큼 영수를 속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자막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의도죠. 영수는 그 말을 이제 고지고대로 믿는 거지. 근데 영수는 어쨌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지. 아마 영수님 이거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저게 거짓말이었네? 그리고 진짜 여우 같은 사람들은 저걸 거짓말이라고 머릿속으로 확정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판단해. 이 사람이 뭐를 말하든 행동을 보고 판단해. 이 사람이 말에 현혹되지 않지. 근데 그건 장단점이 있어요. 영숙은 좀 비어있는 것 같아.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닌데 그게 아이의 자존감처럼 그 약간 좀 허상의 자존감인 것 같아. 이제 1대3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요. 그렇구나. 일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영숙의 말도 그냥 믿는 거군요. 근데 영숙님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상대가 원하는 걸 주려는 말 같아. 그러니까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것도 빠르고 상대가 원하는 걸 캐치하는 것도 빠르지. 잘 갈고 닦으면 어떤 분야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인데 그냥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탁탁 맞춰줄 수 있는 능력. 이전부터 영숙님은 단순하고 애 같은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애 같은 면이 볼수록 너무 강해. 생각보다 더 강해. 그래서 애 같은 면이 너무 강해서 이게 나는 그냥 애 같은 성격, 그냥 순수하고 단순한 성격, 그래서 그렇게 장점이 측면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애 같은 면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어른인 척 하고 싶어 하는 애 같아. 영철님,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그 몸을 유지하죠? 근데 자기는 사기캐야. 기초대사량이 높대. 그치? 약간 애가 어른 흉내 내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전적으로 너무 좋다. 이건 외모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후세에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수는 좋은 발상이래. 안 예쁜 데가 없이 너무 좋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영숙 씨의 이 자신감은 좀 약간 묘하게 위화감이 들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자신감 있게 자랑하는 자기 속에서도 자랑이 과하다. 그게 위화감이 아니라 이게 본인이 자기 설명이 아니라 타인의 설명을 모았던 것 같잖아. 라고 해서 내가 그때 처음에 좀 위화감을 느꼈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너무 괜찮아 라는 게 이게 결국 좀 어떤 칭찬을 모아서 자기를 만든 그런 사람 같아. 이게 그러니까 영숙님을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어리고 그 사회 경험이 없는데 이성에 대해서만 이해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그런 아이들이 어른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메리칸 뷰티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고 뭐 여대생이 이게 좀 교수를 유혹한 그런 장면이나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꼬마야. 사회적으로는 꼬마고 다른 건 잘 몰라. 근데 이성이 뭘 원하는지는 알아. 그래서 그걸로 이성을 유혹한다는 말이지. 약간 영숙님을 보면 사회 경험도 없고 어떤 지적인 부분에 스스로가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분명히 잘 나갔지만 그냥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 아이인데 이성에 대해서 잘 알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맞춰줄 수 있는지를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어려.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애거든. 근데 어떤 이성을 유혹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애들이 있어. 영숙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좀 나. 둘이 얘기할 때. 영수랑 얘기할 때도 다 맞춰주고 마치 다 똑같은 것처럼 공통점인 것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처라고 얘기할 때도 머리 이렇게 자기가 살짝 불리한 얘기 있을 때 머리 이렇게 넘겨주면서 스킨십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남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은 일단 영순이는 인성 그리고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 그 인성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평온한 거? 영순이가 인성인데 상철은 왜 배제됐지? 영수는 왜 남아있지? 인성으로 따지면 여기서 상철은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니야? 인성은 좋지만 약간 단순하고 눈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근데 상철하고 대화해보고 아니었잖아. 영순이가 인성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저건 나를 추앙하는 인성일 수도 있어. 나를 추앙해주는 것.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인성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 자기 표현인 거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결국 영숙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추앙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상철과의 데이트가 별로지 않았을까. 상철은 그러니까 물론 뭐 화면에 잡히지 않은 뭐가 있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화면에 잡힌 것만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상철, 영숙이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은 몰라. 그러니까 그리고 화면 바깥의 이야기는 몰라. 영숙 입장에서 상철은 별로였고 영수랑 데이트는 완벽했어. 종교 빼면. 그러면 거기서 인성의 차이가 있었나? 굳이 인성의 차이로 나누면 상철은 묻어냈고 영수는 굳이 말하자면 조급했지. 그리고 기다릴 줄 몰랐고 영숙은 그런 건 괜찮아. 그러면 영숙이 말하는 인성은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추앙해주는가야.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영숙 씨가 그게 영순이니까 상철을 별로라고 했고 영수는 남겨놓겠지. 영숙 씨의 가장 큰 결핍 중에 하나는 어른이 되지 못함이야.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른은 어떤 게 어른이냐? 키가 크고 근육이 많은 거? 아니지. 차분하고 지적인 역량. 어른스러운 지적 역량이야. 영숙 씨는 스스로 그 부분이 결핍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아도 내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작은 칭찬이라도 받잖아요? 그렇게 기쁜 거야.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추앙하고 칭찬해 주는데 그 사람이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칭찬하고 추앙해 주는 사람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아? 그러면 주변에도 그게 뭐죠? 어장관리사. 아니 뭐 영숙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장관리사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일곱 난장이는 일곱 난장이대로 일단 뭐 방도 치우고 어쨌건 걔네들은 나를 추앙하는 거고 그래도 어쨌건 왕자가 와서 나를 추앙해야지 그게 이제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게 처음에는 영수랑 이거 힘든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볼수록 두 사람은 맞아. 잘 맞아. 영숙 씨가 영수가 아니라고 계속 밀어내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종교 그냥 나도 신실해지겠다. 나도 종교활동 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게 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지금 영수나 영숙은 둘이서 어떤 결핍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딱 퍼즐이 맞거든. 그래서 나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영수는 지금 영숙에게 콩깍지가 씌웠고 그 콩깍지를 벗겨지지 않게 영숙은 계속해서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을 꾸미고 그리고 항상 어떤 그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면 영수는 그걸로 만족하고 관계에 있어서 영숙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 정도면 뭐 영수가 양보해야지. 뭐 어차피 그렇게 여기서도 본인이 이렇게 좋아해서 만난 건데 인간적으로 영수가 변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철님이 뒤에 건 모르겠는데 앞에 거는 딱 난데 근데 영숙이 봤을 때 영철이 인성이 좋아 보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나는 영철님 인성 되게 좋아 보이거든. 왜냐면 이제 영철님이 인터뷰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영철이 어떤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아이들에게 또 좋은 아빠가 돼서 노력했는데 그 방법을 못 찾고 그리고 아내와 첫 아이가 어쨌건 자기를 떠났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구나. 그러면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몸을 만들어 이 사람 굉장히 되게 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나름 근데 재미가 없고 센스가 없어서 그렇지만 영숙이 봤을 때 기억하는 영철은 혼숙할까요? 그리고 바보야? 이거밖에 기억 못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영숙이 봤을 때 지금 영철은 뒤에 건 모르겠는데 앞에 거는 딱 난데 이 말 들으면 에이 농담하시네. 심한 농담하시네. 이렇게 들겠지. 근데 얼음찜질 해주고 그런 게 굉장히 태도가 서툴고 약간 옛날 아버지들 같은 태도가 나와가지고 뭐 보기에 따라서는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주변 인류애가 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영철님이 인성? 난데? 안돼. 영철님 지금 여기서 양반다리 하게 있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수님은 영철님 이렇게 들어온다고? 광수는 재밌죠. 그래서 인성에선 내가 몇 점이다 라고 물어보니까 영철은 나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아니 뭐 양반대로 해도 되는데 딱 묘하게 위화감이 있어서 광수가 옥순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는 자녀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옥순과의 대화가 그렇게까지 흥미롭지 않았을 수 있겠지. 근데 어쨌건 자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영숙님이 대화나 이런 거는 광수랑 잘 된다고 생각해요. 영숙님의 마음에 1순위를 꼽아라 그러면 나는 광수라고 생각해. 영숙님이 그걸 뭐 인정할지 아닐지 모르겠어. 영숙은 광수와의 데이트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어쨌건 이 순간 최소한 1대3 데이트라는 여기까지는 영숙 마음의 1순위는 광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뭔가 웃긴 얘기가 있거나 영수가 부담스럽게 어필을 하거나 이럴 때 영숙은 항상 광수 눈치를 살짝 봐.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한다거나 지금 대화가 통하고 대화 센스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광수라고 생각해요. 영숙에게. 근데 이제 문제는 영숙과 대화 센스가 맞을 정도로 센스 있는 사람은 영숙을 간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딜레마지. 영숙 씨는 자기랑 대화 센스가 맞을 정도로 인간에 대한 좀 경험이 있고 통찰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만나는 건 위험해. 영숙 씨는 그보다는 순진하고 자기 자신을 간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영숙의 포장지, 멋지고 커리어 우먼 같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오해받고 사는 게 좋아. 영숙도 그걸 원하는 거고. 그걸 얼마든지 자기가 말로 이렇게 포장을 했고 내가 원래는 이렇게 커리어도 있고 한데 지금 내가 너 뒷바라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딱 포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영수는 그렇지 날 위해서 희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광수는 모순이 있는데. 그래서 영숙은 좀 아쉬워도 자기랑 대화가 통하고 자기 정도급의 센스가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숙 씨가 어떤 지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영숙 씨가 스스로 결핍이 있다고 느낀다고 해도 뭐 괜찮지. 뭐 단어 좀 모르고 그러면 어때? 이 사람이 뭐 사회적 지능이 낮은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똘똘한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장점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다음에 광수도 10점. 다들 10점 하니까 이제 영숙 긴장돼. 얘네들 지금 다들 플러팅하네? 아닌 줄 알았더니 아니 영철의 저 양반다리가 나도 개인적으로 양반다리 하는 거 편한데 뭔가 묘하게 애들 노는 거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껴있는 느낌이잖아. 좀 아버님 오셔가지고 이제 좀 껴있는 느낌이어서 거기다 심지어 자작까지 하고 있으니 살짝 좀 처량해 보인다. 왜 치킨에 소주를 드시는 거죠? 이게 양반다리가 다른 말로 아빠다리잖아. 근데 아빠 같은 사람이 아빠다리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빠스럽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영철님스러워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영숙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확실히 남한테 이제 보여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나는 더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가? 너네들은 영숙에게 점수를 말해야 되지만 내 점수는 이미 영숙 씨가 알고 있어. 라고 살짝 난 이 정도야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하면은 뭐 몇 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10점이라고 했는데 9.5? 뭐 이럴 순 없잖아. 근데 영숙 씨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는 알죠? 라고 이제 좀 더 나는 이 관계를 이미 선점했다는 거를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영숙 씨가 이제 10점 갔다고 하니까 그럼 10점 할게요. 그렇게 해서요. 영숙님은 또 빵 터지고 그럼 다 통과했네요. 다른 거는 영숙님을 얼마만큼 사랑해 주는가 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여기자 이 자리에서 측정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각자 어떤 기준 때문에 지금 팀 영숙이 완성된 걸까요? 영숙님은 어떤 취향에 대해서 계속 화두를 던지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수는 계속 종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수는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갈등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자의 그런 커리어나 그런 게 서울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영자 얘기를 좀 하죠. 이제 영숙은 바로 알아들어요. 이런 거 캐치하는 건 굉장히 빨라. 영숙 씨가 그러니까 되게 똘똘하고 어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그러면서도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도 많고 그런 아이였을 거야. 근데 약간 내실은 다져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영자님이 아닌 것 같아서 영자는 멀리 살고 그래서 영숙으로 틀었다? 근데 이제 광수는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여기는 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광수 머릿속에도 영자가 있어. 영자한테 미안함도 있고 자기도 아직 마음을 정리를 못한 건 맞지. 영숙 씨가 광수 이렇게 플러팅 했잖아. 뭐 로이킴 닮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아는 로이킴이 아닌 것 같긴 해. 아무튼 그걸 닮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뭐 묻었다 떼주고 영숙님은 그런 의상에 있는 먼지 떼주기 자격증? 뭐 이런 게 있나? 세탁 자격증? 항상 옷에 보이면 뭐 머리카락 떼주기, 옷에 뭐 떼주기 아주 그냥 전문이야. 그래서 그 얘기가 오고 갔었잖아요. 그때 영수님이 방에서 이렇게 시간 재고 10분쯤 지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철이 님이 그거 봤었고 그러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수가 표정이 안 좋아져. 영철도. 근데 이제 이게 너무 1대1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했다. 이러면서 주변의 눈치를 보는데 근데 영철이야말로 그 영숙에게 너무 빨리 빠졌죠. 그러면서 영철에게 나 언제부터 좋았어요? 근데 영철의 말도 참 투박해. 이걸 좀 포장해줘도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조건을 다 충족해요 이러면 그 결정사 같은 느낌이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영광이네요. 영숙님은 불편하거나 살짝 자기가 거절하고 싶거나 이제 그럴 때 살짝 그 웃는 눈, 작아지는 눈, 좀 피곤한 듯한 보기에 따라서 그 눈이 항상 나오더라고. 눈이 살짝 작아지면서 저거는 뭐 별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 거야. 지금 영철 입장에서는 아 조건이 나랑 맞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네요. 아 내가 말 잘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영숙은 아 그래서 내가 영광이라고 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게 옥순이었으면 그래서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좋아해야 됩니까? 제가 뭐 그쪽 조건 맞추려고? 하면서 막 하하 또 웃을지도? 영숙님 살짝 긁혔을 때 표정이거든. 그리고 바로 표정 굳어지지. 영수는 화술적인 측면에서 훈련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응급의학 가면 뭐 어쨌건 상대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의사들의 의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가서 어디든 가서 말 그대로 뭐 마취만 딱 하고 오는 약간 그런 걸 거 아니야. 막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의논하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아,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일진 여자한테 고백할 때 표정 같다고? 그래서 절대적 조건인 무자녀 돌싱.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침 영숙님이 해당이 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조건적인 얘기고, 실제로 영철의 마음이 움직였던 건 그 전이죠. 그 전이 이제 처음에 유일하게 아이 컨택 되면서 따라라라 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영철님이 얼마나 외롭고 그 이성에 대해서 서툴렀으면 눈 마주치고 웃어주는 것만으로 지금 사랑이 시작돼 버리냐는 거지. 그래서 아 예쁘다. 너무 그 못쏠 특징이 드러나죠. 나를 보고 웃었다? 그러면 이제 몇 자리까지 꿈꾸는. 그러니까 물론 영철님 책임감에 아예 안 키우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우울감에 힘들어 했었겠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거고. 뭐 영수가 설렘이 14년 만이라고 하는데 뭐 영철은 극심하게 메마른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빵 터지고 영수, 레이저 지금 감히 내 여자친구를 꼬셔? 지금 같은 의사라고 내 여자친구를 꼬셔? 지금 어디 지금 상대도 안 될 게 말이야. 그렇게 그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뭐 영숙 바라기였는데 그게 뭐 표현이 안 됐고 영숙 입장에서는 영철과 만나는 거는 지금 재미가 없고 이성으로 안 보이지 지금. 그래서 광수가 영수님 얘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영숙님이 궁금하면 말할게요. 아 자꾸 이런 화법을 쓰네. 나는 특별해. 나는 영수님에게 이미 말했어 라는 거지. 그리고 화상통화 연결해 줄 때도 해말 같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나는 캐리어도 끌어줬고 이 사람의 선택도 받았고 데이트도 많이 해서 이미 다 서로 많이 알고 있다. 우린 이미 이만큼 가까워진 사이인데 아 너네 너무 눈치 없이 껴든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지. 아무튼 거기에서 쭉 나온 그 결론으로 봤을 때 영수는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친구 같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거다라고 이제 유추가 됐었단 말이죠. 네 미영님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과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외로웠던 우리 어머니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 영수도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있는 사람이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갈아넣고 종교에 귀의하면서 고통을 이겨냈던 영수. 그러니까 영수는 그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모르고 배워보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장인어른을 통해서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정의 이론이 되고 싶다라고까지 이제 흘러가는 거지. 그런데 그 가정에는 자기 어머니는 버리고 할 거야? 자기만 그 가정의 이론 데리고 마는 거야? 그쪽 예를 들어서 영숙님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영숙님이 어머니하고 친구 같아. 내가 그 가족의 일원이 돼. 그러면 내 아내의 친구 같은 어머니가 다 묶어서 지금 가족 일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영수님의 어머니는 빼놔? 아닐 거잖아요. 그 어머니 포함 가서 가족 일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 아내가 영숙님이라고 하면 영숙님이 내 어머니도 친구처럼 대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없이 홀로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를 두고 그 나만 홀랑 그쪽 가족으로 가서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도 같이 가서 가족 일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어머니하고도 친구로 지내줄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 거지. 광수님은 이때부터도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죠? 맞아. 아까 자기가 무심코 영자 얘기를 꺼내면서 내 머릿속에 영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서 영수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가고 싶고 영숙님이 하나하나 얘기할 때 내가 원했던 여자의 상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체크.
아, 영철도 조건에 충족한다 그러고 여기도 체크리스트 체크한다 그러면 영숙님 입장에서 이런 말들 별로 좋게 안 들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체크리스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피식하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통과가 아니지? 그러니까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통과했다는. 영철의 말이나 영수의 말이나 그 내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에 넌 다 통과했어라는 뭐 의사로서의 자부심인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숙님은 내 체크리스트에 통과. 영철도 내가 생각했던 거기에 충족. 영숙은 아까 영광입니다 하면서 영철의 말에도 한마디 했는데 영수는 그걸 좋게 생각한 줄 알고 자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을 했네. 그래서 중요한 건 데이트하고 나서 14년 만에 느낀 설렘. 아니 지금 설렘은 영철도 느끼고 있어. 물론 광수는 뭐 설렘까지 느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지금 영숙 입장에서는 좀 멀리 갔지.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짧은 시간에 사랑을 느끼면 실패라는 자기의 편견을 깨버리고 싶다. 그래서 뭐 지금 결론은 설레고 짧은 시간에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영숙을 왜 좋아했냐라는 거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1대1 대화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영철님부터 시작입니다. 영수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면은 있긴 하죠. 근데 그거를 영숙 씨가 싫어하진 않아. 약간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너무 근데 약간 자신감 넘치고 그런 이렇게 체크리스트 이런 얘기는 듣기에는 불편한데 그게 매력을 깎아먹진 않을 것 같아. 영숙님하고 영철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군요. 이렇게 1대1 대화할 기회가 있고 여기서 막 그 엄청 안절부절해. 시선도 못 마주치고 저거는 지금 영철님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자기 체면이 필요해요. 영철님은 나는 찐따야, 나는 찐따다, 나는 쪼다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스스로 그걸로 확실하게 꼬리표를 달아줬어. 그래서 그거를 깨고 나오기가 힘들어. 그걸 스스로가 너무 강력하게 믿어버리고 있고 나는 쪼다야를 넘어서서 나는 쪼다여야만 해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첫 마디 꺼낸 게 어때요? 여기서 이 말을 꺼내기까지 한 몇 초 걸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선택해주고 하니까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이건 영광이에요지. 영광이에요의 같은 맥락이고 그냥 하는 말이지. 여기서 이제 손을 막 떨면서 얘기를 듣고 있어. 영철님은 영숙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대단하고 지금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설레는 건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상대도 그냥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뻐? 아니면 너무 멋져? 아이 뭐 다 껍데기지 뭐.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뭐 차이가 나죠. 뭐 얼마나 차이가 나서 뭐 2배, 3배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떨리지? 라고 생각하면 머리로 그 떨림을 좀 극복할 필요는 있겠지. 영숙님이 봤을 때는 이제 귀여운 거야. 지금 영숙님은 되게 나이를 떠나서 사회 경험은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고2 약간 아니면 뭐 중학생 근데 남자는 잘하는 그런 면에서 빨리 배우고 빨리 큰 그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약간 여자에 대해서 경험이 없이 나이가 든 아저씨를 놀리고 있는 느낌이 살짝 있죠. 뭐 성별을 바꿔도 돼. 아메리칸 뷰티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물론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좀 안 좋은 비유인가? 그래서 막상 이렇게 같이 둘이 있다 보니 뭐라고 해야 될지라는 영숙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영철은 자기가 쪼다라고. 근데 이거 뭐 그거 아니라고. 영숙님 자연스럽게 저렇게 툭 치면서 에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것부터 자극 과잉이야. 지금 영철님 저기 파트에서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해. 팔로 심장이 옮겨가. 저렇게 스킨십 하면 안 돼. 지금 큰일 날 짓을. 너무 지금 자극 과잉이야. 그 영수님한테도 길 내려오고 이럴 때 등 이렇게 짚고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자극 과잉이야 실은. 그것도 영숙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게 상대에게 주는 자극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렇게 이제 쪼다 절대 아니다. 근데 희한하게 영숙님한테만 오면 엄청 긴장돼. 그래요. 많이 뭐 그래 저 터치가 간장하트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거라고 보아요. 머릿속에 이제 백지화된다. 어떻게 하면 웃겨줄 수 있을까?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마음은 참 고마운데 저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 경험이 없고 그 어쨌든 인기 없는 착한 남자들의 문제는 상대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하는 거지. 결국 애를 안 쓰고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멍해진다. 영철은. 그래도 저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장이죠. 지금까지는 술 취해서 오바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치 영숙의 어떤 자존감 높아 보이는 모습이 영철 입장에서는 더 끌렸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어른의 자존감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여유가 없어 보이니까 이게 뭐 되겠어? 그래서 영숙의 또 칭찬 플러팅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 좋은 분이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영철님을 보면서 저런 뭐랄까 좀 칭찬? 이 사람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그렇게 칭찬하고 다시 정적. 또 이렇게 막 눈동자 돌아가면서 영철이는 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침묵이 길 때는 짠 하면서 그냥 술 한잔하고 술은 제대로 배웠대.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왜 그렇게 소주를 마셨냐. 이때 이제 술 먹고 뭐 영자한테 바보야? 그러면서 막 영자가 이렇게 장난으로 아우 잔소리 이러면서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영자가 영철을 맞춰준단 말이야. 근데 이때 잘 보면 영숙님은 이 바로 옆에 앉아있어. 그리고 고개는 완전히 돌아가 있지. 영철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되게 표정 굳어져서 다른데 외면을 어떻게든 외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술 마셨던 거 후회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 꿈벅꿈벅 하니까. 근데 영숙은 기억 안 나는구나. 기억이 안 나진 않겠지. 근데 이제 영철이 이제 굳이 해명을 하는 게 이제 텐션이 좀 짜장면 먹을 때부터 텐션이 좀 다운됐었고. 그래서 나는 역시 연애는 안 되는 놈이다. 그러니까 영숙이 에헤이, 응? 아니다. 영철님은 연애에 대해서는 자학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으니까 저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제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했대? 항상 우리가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말 그대로 직역해서 뭐 라벨링이라고도 하잖아요. 나는 뭐 하면 안 되는 사람. 나는 뭐 부족한 사람. 이렇게 한번 라벨링을 해놓으면 마치 그 병 속에 벼룩 같아지는 거지. 그렇게 한번 꼬리표를 달아두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영철님은 지금 거의 자기 최면을 걸어야 된다니까. 영철님이 못해서 지금 못한다기보다는 못한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것 같아. 자기 암시가 영철님을 저렇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연애만 하면 연애 쪽으로는 진짜 바보라서 그래서 영숙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진짜 꽤 많고 매력 다분한 분인데 근데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건 영철은 영숙님이 지금 좋다는데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여기서도 지금 현숙님이 영식님 이렇게 위로했던 거 어떻게 또 장면을 또 이렇게 딱 잡았어. 거기서 이제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영숙님이 저런 말을 위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감당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저러니까 이제 간장 하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하면서 이제 불교. 종교에 대한 얘기 나오는군요. 그때 자기소개할 때도 이렇게 우뚱 벗고 이렇게 막 일종의 쇼를 하고도 뭐 할렐루야 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기독교 줄 알았는데 근데 영철은 나는 이제 기독교 오빠처럼 안 생겼다고.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대비된다. 영숙님은 진짜 쉴 새 없이 자기가 사기 캐고 자기의 어떤 잘난 면을 얘기하는데 영철 씨는 쉴 새 없이 자기의 못난 면을 어필하네요. 자기의 못난 면. 나는 어떻게든 못났어. 나는 어떻게든 못생겼어. 나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뭔가 교회 오빠 이러면은 좀 세련되고 인기 많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실제로 교회 오빠가 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약간 교회 오빠 이러면 왠지 그 악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세련되게 다루고 친절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칭찬 아니면 이성적인 매력 칭찬 온다 싶으면 어떻게든 절대 아니라고.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막. 그래서 하나도 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영숙은 아니다. 깔쌈하니. 또 이런 영숙 씨가 살짝만 긴장을 늦추면 이런 표현이 나와. 깔쌈하다. 예를 들어서 뭐 상철이랑 올 때도 완전 뻑이 간 줄 알았구나. 뭐 하면서 뻑이 어쨌건 영숙님은 긴장을 늦추면 그런 표현이 나와. 지금 영숙님은 상당히 지금 카메라도 있고 여기에 지금 엘리트들이랑 데이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있거든. 저런 거를 이제 감추려고 하다가 새 나온다는 게 문제지. 차라리 그냥 아예 드러내버리면 상관없는데 새 나온다는 게. 그리고 긴장을 늦췄을 때는 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만 채워지는. 술 좀 들어가고 이제 기분 좀 풀리고 긴장을 늦추면 그런 말로만 이루어지는. 이게 이 사람이 평소엔 포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평소에 어려운 단어 쓰고 영어 문장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자기 가치관을. 그런 게 이 사람은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그 갭이 딱 느껴지면서 이 사람은 연출하고자 하는 모습과 실제로 이 사람의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서서히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재밌는데 여기서 이제 뭘 원하느냐 또 알겠고, 그러니까 영수가 생각하는 그런 지적이고 커리어 우먼이지만 또 이게 대화도 되는 게 그런 사람은 원래는 아닌 거지. 차라리 좀 재밌고 잘 놀고 뭐 그런 사람인 거지. 근데 광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고, 영수는 지금 환상 속에서 영숙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어제 느낀 게 다시는 술을 그렇게 마시면 안 되겠다. 원래 그렇게 술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죠. 소주 남은 거 다 처리하겠다고 막 그러지 않았냐. 영철이 이제 오버했지. 영숙을 바라보는 셋의 시선도 다르고 영숙도 셋을 따로 대할 땐 각각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 맞아요. 그게 영숙 씨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 그래서 영숙 씨가 1대3 데이트를 할 때는 약간 좀 버벅여. 자연스럽지 않아. 오히려 한 명씩 질문하고 1대1로 대화하듯이 편안하지 않게 나와.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상대가 원하는 걸 맞춰주거든. 또 이야기해봐요 하면서 그냥 또 이야기해봐요는 그러잖아.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언제 밥도 아니야. 언제 뭐 차나 한잔 해요? 아니야, 차나 한잔부터도 약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영철님은 또 이야기하자고? 진짜? 나랑 계속 이야기하고 싶구나. 언제요? 마음속으로 하루하루 기다려.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해봐요라는 말로 영철님 마음에 자꾸 이렇게 불 질러. 지금. 그래서 영철은 커다란 숙제를 하나 끝냈고 물꼬를 트긴 텄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숙님 입장에서는 물꼬는 아닌데. 그래서 만약 잘 돼서 정말 사귄다면 그때는 이제 불편한 거 없다. 긴장을 왜 해요? 사귀는 여자인데. 쉽지 않을걸? 영숙님 앞에서는 계속 긴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초반 텐션 70% 찾았대. 그래, 70% 정도 선에서 그냥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100% 텐션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기도 하지. 영수와의 1대1 데이트. 영수가 여기서 판을 깔아줍니다. 나한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 차마 그걸 바로 꺼내달라고 말하긴 그렇고 언젠가는 얘기를 해줬으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 그게 지금 영수 입장에서 혹시 아니면 얘기해달라고 판을 깔아줬는데 영숙은 절대 얘기를 안 해. 근데 나는 왜 저렇게 얘기를 안 하나 했는데 영숙 씨는 지금 영수를 놓기가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영숙 씨는 영수를 완전히 포기는 지금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나는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수랑 영숙은 서로 잘 맞아. 두 사람이 그냥 잘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영수 씨가 진짜 조금만 그 종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영숙 씨의 마음을 얻는 건 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얻었고 그 조금만 해도 그 종교 동아리 이야기, 종교적인 그런 어떤 필사 이야기, 그리고 막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종교인으로서의 말들, 이 너무 모든 게 다 종교 이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지.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표출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수 씨가 굉장히 성실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내가 종교를 믿으니까 종교 어떤 신실한 이런 것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종교인으로서 이 글을 쓰는 게 멋있는 일이니까 남에게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마음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아직 내가 확신이 없어도 내 마음을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갔을 때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는 명분하에 기다리러 가는 거고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자꾸 시계를 보는 것도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그럴 수 있지. 영수도 살짝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도 있거든. 분명히 불안과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좀 퍼지고 근데 상대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제하에 넣어야 돼. 영수는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통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어. 따로 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 그 자기 애인이나 배우자를 더 많이 통제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영수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런 표현을 영숙은 좋아해. 나를 또 추앙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얼마큼 사랑을 표현하느냐. 그게 영숙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 그래서 부담 주는 걸 알면서도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다른 남자 출연자들 앞에서. 그래서 광수하고 영철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공언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하고 싶진 않았다. 이게 다른 출연자들이 만약 들었으면 다른 출연자 입장에서 들었으면 이 사람이랑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말은 못하고 있어. 근데 나한테 그렇게 또 공개적으로 구애를 하는 모습처럼 공언하는 것처럼 봤어. 그러면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싫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야. 근데 영숙 씨는 아니야. 그 어떤 공언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난 당신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게 영숙 씨는 싫지 않아. 그래서 영숙은 그렇게 화신이 들을 수 있었던 건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된 거. 본인의 설렘이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설레는 감정은 왜 들었을까?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설렌데. 영숙님 지금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 거지? 지나가다가 이제 한번 봐줄 때, 한번 봐주면 피곤했던 게 싹 사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영숙이 딱 맞는 게 영숙 씨는 진짜 영수가 퇴근하고 왔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막 얘기 들어주고 영수는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얘기 들어주고 고생했어 하고 이렇게 좀 또 어쨌든 부부가 됐다면 스킨십하고 그러면 영수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또 친구처럼 지내고 이렇게 하면 영수 입장에서는 정말 그 견마지로를 다한다고 하지. 영숙의 어떤 그 완벽함을 느낄 거야.
근데 영숙 씨는 또 그런 걸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왜냐면 또 영수가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기니까 그 시간을 또 영숙 씨는 또 자유롭게 또 쓰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살갑게 맞춰주는 또 사회적 재능이 또 있으니까 이게 가계부 안 써도 돼. 내가 봤을 때 그런 정도 해주잖아요? 가계부 안 써도 돼. 영수에게 그런 뭔가 이 스킨십과 이런 다정함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에게 좋은 친구가 돼주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영숙 씨는 모든 거를 자기 주장들 할 수 있어. 마치 가족을 진짜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고 생각할 거거든. 자기가 그동안의 결핍이 해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영수가 이렇게까지 추앙하는 기 때문에 영숙은 그것만 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나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집에 왔을 때 그런 행복한 감정을 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맞는 거지. 그러면 영숙 씨는 자기가 그동안 원했던 정말 단단한 온실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온실을 얻게 되고 영수는 자기가 어려서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면서 겪었던 어떤 공허함과 결핍을 영숙을 통해서 채우고 인정받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홀로 돼서 외로워하셨던 어머니에게 또 가족을 또 만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영수도 더 바랄 게 없는 행복을 얻을 거고. 아무튼 영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뭐냐? 그게 이제 자존감. 근데 이 자존감에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영숙은 인성이라고 하지만 그 인성이 파헤쳐보면 나를 사랑해주고 추앙해주는 인성이잖아. 여기서 자존감으로 얘기로 끝났으면 되는데 자존감 단어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멋진 단어죠. 근데 거기에서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종교 동아리 얘기가 나오니까 영숙은 그러면 그 전에는 종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종교가 있었어. 아니 뭐 종교가 있었던 사람이 종교 동아리 간 게 또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게 종교가 없는, 물론 영숙 씨는 종교가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함께 의지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난 남들과 다르지 않구나. 영수가 그 말도 했거든. 차에서 나는 돌연변이에요, 그 말을 했었거든. 영수는 그게 다른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러면서 돌연변이라고 했던 건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립된 삶을 살다 보니 자존감이 낮았고 그러다가 종교 동아리에 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어울리는 법을 통해서 뭔가 이런 뭐 술도 섞어서 남들과 비슷하게 마시는 법도 물론 종교 동아리에서 배우진 않았겠지. 그래야 된다는 걸 깨달았겠지. 이제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건 이해가 가. 종교를 가져서 자존감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종교 동아리를 들어가가지고 종교도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인생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저게 그냥 어떤 소속감을 채운 건지, 소속감을 채움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지. 그래서 영수가 자기 말도 그렇거든. 그 돌연변이라는 말에는 고립감이 속해 숨어 있죠.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랑 그 이후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 그걸 알겠냐고. 교회를 다녔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랑 이후랑 다르다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개념이 안 온다는 거지. 그건 말 그대로 종교인들끼리는 할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종교는 있었는데 나는 내 인생이 한정돼 있고 비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순간부터 나를 되게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 어쩌면 이런 게 그냥 소속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아까 JJK님 말처럼 어쩌면 그런 종교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나를 통해서 계획이 있구나. 근데 저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이 종교인이 말하는 자존감과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자존감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신의 나를 통해서 어떤 엄청난 계획을 얘기할 때 나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어떤 세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의 자존감일 수 있는데, 그 일반 사람으로서 결국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임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개념도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형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일 나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로 얘기가 흘러가 버리니까 이제 영숙님은 조금 듣기가 힘들 수 있겠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영숙님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는 말은 조금 의역을 하면 무슨 말인지는 잘 들었습니다. 다 이해는 안 가지만요. 영숙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도 쓰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은 이렇게 말해줄게 라고 생각할 때도 쓰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뭐 신중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나는 솔로노라에 온 이상 상대가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최종 선택을 하겠다. 영숙님이 나 선택 안 해도 나 영숙님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만큼 내 감정에 솔직했다는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선택하겠다는데 영숙님이 뭐 이제 와서 뭐 나는 당신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긴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
타이밍을 놓쳐도 너무 놓쳤고. 그러니까 영숙님은 내가 약간 머릿속에 그런 명분이 있을 거야. 내가 영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영수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게 아니라면 어차피 이 사람에게 선택지가 나밖에 없다면 그냥 놔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근데 영숙은 아니 아직 3일 남았는데 좀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거절 비스무리 하고 있지. 이걸로 거절이 안 된 걸 알면서도 저걸로 영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3일 남았는데 라고 해봤자 영수는 아 미쳤나봐 왜 이러지 나 냉혈한인데. 아니 냉혈한은 아니지. 그냥 회평이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사람이지. 왜 이게 여기서는 안 되지? 너를 보니 이제 냉혈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순위나 3순위를 더 뭐 알아보고 싶은 뭐 솔로날에 입국했으면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순위나 3순위 여기서 이제 뭐 입성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영숙은 어떻게든 좀 알아봐라 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알아보지. 선을 안 그어주고 계속 이렇게 다 받아주면서 알아보라고 하면 그냥 알아봐줘. 아까 나와서 불러내서 그때도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기회 있었는데 그게 알아보라고 한들 알아봐지냐고. 내가 지금 14년 만에 설렌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있는데 2순위가 뭐고 3순위가 뭐야. 그래서 뭐 얘기는 해볼 거야. 얘기는 해볼 거야 라는 말에 영숙님은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려나요? 얘기해보는 거 아무 의미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영숙님은 아이 대화만 하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다른 사람도 좀 알아봐라. 그래서 영숙님이 소스를 주자면 이러면서 서로 영숙과 영자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영수 씨와 영철 씨가 폭탄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 방에서 다 공유하는데 영자님도 되게 얘기해보고 싶어해요. 아이 그럴 때가 있었지 지금 무서워요 아저씨라고 했잖아. 그래서 영숙이 영수를 영자에게 던지니까 영자도 영철을 영숙에게 던지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죠?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던지고 노는 거지? 근데 영수는 지금 뭐 영자 얘기를 왜 해? 난 영자 마음 없는데. 그런데 영숙은 어쨌건 종교도 갖고 이러니까 하면서 영수에게 선을 긋는데 진짜 영수 씨를 만나는 게 영숙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너지가 또 폭발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영자님도 영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예시를 영자님만 들어놓고 영자님도 이래버리면 영수 입장에서는 아 영숙이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아 영자님도 그래서 영숙은 좀 공정하게 그 어떤 기회를 좀 가져봐라 라는 뜻이구나. 아 이 사람 참 마음씨도 곱고 생각도 깊지? 역시 내가 14년 만에 설렐 만한 사람이군 이라고 영수는 생각하겠죠. 이거 뭐 영수를 결국 더 갚는 결과밖에 안 돼. 이제 영수는 아예 나는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내가 뭐 지금 이제 와서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는 그렇다. 영자님도 그렇다면 너도 그렇다는 건데 난 너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될 거를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상대가 알아서 선택하길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라는 애들의 마음이죠. 아이의 마음. 그래서 근데 감정에는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야 라고 딱 영숙을 보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영숙을 보면서 미소 나오고 영숙님 없었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 아무튼 고마워라고 이렇게 덕담하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영숙은 또 말을 못했고 아니 이렇게 말을 못할 거면 그냥 끝까지 하지 말고 끌려가든가.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면 어쨌건 나의 선택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나를 가장 치열하게 원하는 사람이 나를 갖게 되겠지. 애초에 나는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고 다른 사람이 선택해주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결투를 통해서 어떤 여성의 마음을 얻는 자 우리가 여기서 결투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저 사람과 결혼하는 거다. 이게 먹히는 거야 영숙님은.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끌려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마워합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지만 제 감정을 어느 정도 선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닌데 진작부터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만 보였나? 내부에서는 안 보였나? 어쨌건 어떤 일이든 최종 선택을 포기하진 않겠다. 이 말 영숙님하고 데이트할 때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영숙의 반응은 어땠냐? 근데 반응이 뭐였는지 궁금하지만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느낌은 있는데 또 뭐 서툴러서 그러겠지. 내 감정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상대의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로. 영숙님이 조금 문제긴 문제인데 좀 상대의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는데 그냥 자기 감정이 흐트러질까 봐 남의 생각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혹시라도 약간 살짝 다른 단서가 나온 것 같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영숙은 좀 복잡하죠. 영철과는 의외였고 그냥 있는 동안 잘 보듬어주고 싶다라는, 그냥 영철이 이성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든 너무 나약해 보이고 열등감 있는 사람은 일단 대부분의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힘들죠. 그리고 영수님 얘기 들어보면 너무 진심이고 살짝 눈물 날 뻔하기도 했는데 감동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죄송스러우면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동 참 그래서 지금 너무 복합적인 감정이 많아서 조금 더 내려 흘러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못해. 자기에 대한 칭찬조차도 주변에서 들었던 칭찬을 조합해서 칭찬할 정도거든. 그렇고 여기서 이제 뭐 술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소주 5병 먹고 이렇게 할 때 기본빵, 유전빵 막 그러면서 할 때 이제 광수는 좀 불편한 기색이 들어요. 영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유전적으로 받는 거지. 알코올 분해 요소가 충분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마음이 어때? 그것도 물어봐도 돼? 라고 해서 영숙 씨가 과연 뭐라고 말할까? 영숙 씨가 지금 광수랑 어려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영수에게 어떤 종교 때문에 우리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거든. 그러면 영수는 또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야? 아닐까? 영숙 씨가 여자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선택할까? 영숙 씨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지금 상대 마음 생각 안 하면 광수가 나는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광수를 선택하기에 광수는 지금 영숙 씨를 조금 선을 긋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렇다고 영수를 하기에는 영수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너무 강력한 차이가 있어. 그렇다고 영철은 이성으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숙 씨는 지금 골치 아프게 돼버린 거지. 나는 영숙 마음속에 1순위는 광수였다고 봐요. 그리고 영철, 그리고 경수. 이러면서 이제 영숙에게 뭐 여기서 좀 편한 사람 천천히 알아보고 싶었다. 왜냐면 상철한테 들은 게 있잖아. 상철한테 경수가 나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접었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지. 영수? 경수? 영숙은 경수한테 가려나? 그러면 또 상황이 이제 또 복잡해지지. 영숙이 갈 곳은 영수밖에 없지 않나? 모르겠다. 영숙은 누구한테 갈지. 그리고 제 책 마음설계의 힘과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두 책도 쿠팡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쿠팡에서 물건 사실 일이 있을 때 이 책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른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엄마표 요리 제품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역사, 전국에 있는 맛집들의 음식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찾아가지고 집에서 조리를 해 먹거나 바로 먹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곳이어서 저도 믿고 제휴를 했거든요. 한번 이용해 보시고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 전달해가지고 점점 더 좋은 제품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마다 인생 PT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매 기수마다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심리와 대화에 대한 실습, 그리고 강의를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설명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돼주시면 이런 편집된 영상뿐만 아니라 라이브를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이미지들, 다른 심쿵이들의 분석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